네, 안녕하세요. 백세 인생 주치 최창보입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100세 시대를 살아가면서 흔히 인생 후반전에서 해서는 안 되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제1막 회사를 퇴직한 이후 바로 필요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의 영상과는 반대의 것입니다. 해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도 똑같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회사를 퇴직하고 인생 후반전에 진입하면서 하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의외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사실은요, 저도 이번에 처음으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자, 단순히 해야 하는 것들의 반대가 이 제목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들. 그래서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자, 사실은요, 제가 실제로 해본 것들은 아닙니다. 다만 제가 느낀 대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저의 의견에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 한 사람의 의견으로 들어주시고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인생 후반전에 투자는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물론 이것에는 제한 조건을 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까지 주식 같은 것을 오랫동안 투자해 왔고요. 그 내용에 익숙해져서 어느 정도 수익을 내는 분들이라면 계속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초보자로서 새롭게 투자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자, 왜 인생의 후반전에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가 제1막의 직장을 퇴직하면서요, 퇴직금, 목돈이 들어오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큰 돈이 들어오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자, 앞으로의 일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돈을 그냥 은행에 맡기기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불릴 수 없을까? 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생각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일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오리가 파를 짊어지고 오는 상황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오리고기에 파까지 함께 제공이 돼서 오리탕을 쉽게 만들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상대의 행동이 내 기대에, 자신의 기대에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맛있어 보이는 오리로 유인을 하기 위해서 세상에는 다양한 사기의 함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주식 거래만이 아니라 가상화폐와 같은 이렇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다 라고 하는 달콤한 함정들이 많습니다. 지금요, 김미경 강사의 경우 이런 유명인을 사칭한 사기가 유행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뭔가 큰 이득을 보려고 하는 속셈으로 접근을 하면 이게 사기다 라는 것을 빨리 알아챌 수 없게 됩니다. 결국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면 제일 편하겠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 젊은이들은 다릅니다. 장기간에 걸친 투자는 어떻게 보면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주식과 같은 위험자산에 투자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긴 시간 동안 자산 운용에 관한 상식과 세계 경제 상황, 트렌드를 파악하는 면에서도 해볼 걸 그랬네 라고 지금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인생 후반전에는 자기가 퇴직한 회사에는 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어디까지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은 기본적으로 퇴임식에서 꽃다발을 받은 이후에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그 회사에 가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고요? 네, 그것이 귀찮게 다가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 추측이지만 직급이 높았던 사람일수록요, 회사에 집착을 하게 되고요, 회사 일을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이 퇴직한 이후에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누구는 어떻게 됐을까? 그 거래처는 여전히 있을까? 등등 궁금한 것들이 많겠죠. 그러나 그 맞이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야기를 나누고 상대를 해주게 됩니다. 바쁘기도 하고요. 언제까지 그렇게 계속 상대할 수는 없는 그런 노릇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저는 오비 모임에는 기본적으로 참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패턴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회사를 떠났으면 상호관계는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 재직 시 이전의 직급으로 부르거나 부하였던 시절의 호칭으로 부르게 될 것이고요. 대체로 옛날 이야기나 뭐 현재 그 직원들이 인사 얘기가 주로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것들의 이야기가 주로 과거형입니다. 인생 후반전에 제2막 인생을 이야기하는 자리는 아닐 것이다. 우리가 오래 일해온 회사는 소중한 경험이었다는 사실은 맞습니다. 하지만 회사원 생활은 퇴직으로 끝났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요. 뒤돌아볼 것도 없이 나의 다음의 무대로 나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내에게 불평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회사 퇴직 후에 그 큰 변화가 있었던 것은 자신뿐이라고 생각하는 남성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퇴직은 아내에게도 큰 변화가 됩니다. 지금까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없었던 사람이 매일 집에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집에서 점심을 먹지 않았던 사람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 점심을 만드는 사람은 누굽니까? 아내입니다. 지금까지는 점심을 자신 혼자, 그것도 대충 아무거나 먹었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제대로 된 음식을 만들어내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제 생각이요. 잘난 체 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실제 경험에서 나온 겁니다. 우리 일식이, 삼식이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말한 적이 있고 지금도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점심 뭐야? 라고요. 아내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까지의 자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게 실제 상황입니다. 왜 불평을 해서는 안 되는가 하면 우리는 앞으로 오랫동안 긴 인생 후반전을 보내기 위해 매우 중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인생 후반전을 충실하게 잘 보내기 위해서 제1막 회사를 퇴직하면서 해서는 안 되는 것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조금이라도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우리의 100세 인생 행복할 수 있습니다.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